네, 머니프리웨이의 모해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이고요. 3월 21일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베런스에서 치즈케이크 팩토리, 그리고 4개의 뭐, 팝, 인기가 준비되어 있는 뭐 주식들. 그래서 스몰캡 프로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로서 기사를 보고 제가 그 중에 좋은 종목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요, 레스토랑, 그래서 치즈케이크 팩토리,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계속 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치즈케이크 팩토리 같은 경우 먼저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외식업에 특화된 체험형 다이닝 회사로 풀서비스 및 캐주얼 형태의 레스토랑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레스토랑 운영 및, 그쵸? 프랜차이즈인 거죠. 레스토랑 프랜차이저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 기준으로 더 치즈케이크 팩토리에 속한 194개의 점포를 포함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한 13개의 그랜들럭스 카페마크 및 1개의 록슈거 팬 에이션 치킨 마크까지 뭐 총 한 318개의 레스토랑을 소유 및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더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210개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스 이탈리아 33개, 폭스 레스토랑 컨셉 사업분의 컬렉션 등이 포함이 돼서 318개가 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치즈케이크 팩토리 같은 경우는 대놓고 썼잖아요. 케이크이죠. 네, 케이크만 팔까요? 음료수도 팔겠죠. 그렇죠? 그런 그 디저트 음식을 좀 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베이커리 사업부는 레스토랑, 국제 라이선스 사용자 및 타사 베이커리 고객. 이게 그 베이커리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치즈케이크 및 기타 제빵을 제품으로 생산하는 2개의 시설을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료 및 디저트 품목을 제외하고 590 칼로리 이하의 품목을 제공하는 스키니 리시우스와 메뉴와 같은 보조 메뉴에 제공되는 품목을 포함해서 235개의 품목을 제공을 한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피타이저, 피자, 해산물, 스테이크, 치킨, 버거, 스몰 플레이트, 파스타, 샐러드, 샌드위치, 오믈렛 이런 메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거는 그 노스 이탈리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피자랑 파스타가 메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에는 치즈케이크 팩토리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밑에는 말씀을 드렸던 대로 노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어, 플라워 차일드 및 기타 RFC 지점을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지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 브랜드예요. 다 브랜드고, 아까 얘기했던 뭐 FRC라든가 플라워 차일드라든가 블랑코라든가, 이게 각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음식을 파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컨셉도 뭐 가정식이냐 아니면 뭐 어디냐, 이런 컨셉에 따라서 구조가 다 다양화되어 있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에 맞는 컨셉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는 음식을 뭐 서비스하는 그런 레스토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72년에 설립되었고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실적을 좀 확인을 해 보게 되면 2023년 연간 실적이 매출이 34억 4천만 달러, 그리고 그래서 전년 대비 한 4.13% 정도 상승을 했고,
순이익이 1억 1천만으로 전년 대비 135.0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EPS 2.07로 뭐 전년 대비 142.27%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분기는 매출이 8억 7,700만 달러. 전년 대비 5.64% 상승을 했고 순이익은 1,300만. 순이익은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29.33% 정도 떨어졌고요. EPS는 0.26% 26달러. 그래서 전년 대비 한 28.77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전체 실적이 이제 EPS 기준인 거죠. 그다음에 이거 기준은 보시다시피 잭스에서 얘기한 겁니다. 잭스 기준인 거고 2021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2022년부터 흑자 유지가 되고요. 2023년에도 역시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주가는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보게 되면 사실 3분기는 매출은 좀 좋아지는데 좀 떨어지죠. 순이익이 2배 정도 늘어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1분기 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보게 되면 아마 전년도일 가능성이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2023년 1분기 대비해서 좀 떨어지고 EPS도 역시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전 분기 대비해서는 상승을 합니다. 전분기에서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주가가 눌려 있을 때 터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2023년 4분기보다 실적이 순이익이 좋아지고 EPS가 좋아지고 매출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분기 같은 경우도 역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기준을 보게 되면은 23년 2분기가 43이잖아요. 43억 달러. 근데 여기를 또 보게 되면 43입니다.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0으로 나와야 되는데 신기하게 또 여기서는 성장이 또 2분기 대비해 성장이 또 맞아요.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율은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EPS도 역시 다시 한번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연간으로 보셔도 연간은 이제 제대로 맞습니다. 매출액 늘어나고 순이익 늘어나고 다만 이제 2023년의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뭐 그만큼 주가가 올라갔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PS도 역시 한 50% 정도 48.4345%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번 분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분기. 1분기에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9개의 새로운 레스토랑을 오픈을 한대요. 그리고 견고한 수요를 기록을 했고 뭐 이미 오픈을 한 거죠. 그리고 개점에는 치즈케이크 팩토리 레스토랑 3개, 노스 이탈리아 레스토랑 3개, RFC 레스토랑 3곳이 포함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중국과 태국의 라이선스 계약을 따라서 2개의 치즈케이크 팩토리 레스토랑을 열었고요. 분기 말 이후 회사는 노스 이탈리아 레스토랑 1개, 플라워 차일드 레스토랑 1개, 그 다음에 컬리너리 디포트 레스토랑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추후에 더 한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올해는 22개의 새로운 레스토랑을 오픈할 것이다. 경영진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3개에서 4개의 치즈케이크 공장, 이게 치즈케이크 팩토리죠. 번역이 이렇게 나왔어. 애매하네요.
그다음에 6개에서 7개 노스 이탈리아, 6개에서 7개의 플라워 차일드 및 6개의 FRC 레스토랑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오픈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당 배당금입니다. 배당. 그만큼 뭐 돈을 벌면은 배당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2022년 보게 되면 이렇게 배당이 나오는 거죠. 뭐 그전까지는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배당 못 쳤다라고 치고 보게 되면 동일하게 줬습니다. 0.27 꾸준히 주다가 올해부터는 0.28 이렇게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 작년 2023년에 배당률은 3.07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주가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주당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지를 좀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홀드에 가까운 바이와 매수와 중립 사이인 거죠. 그리고 타켓은 목표 주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28에서 40 사이인데 뭐 컨센서스가 35.85. 그래서 실적이 발표가 된 다음에 실적이 아마 제 예상이 하기로는 제가 체크를 좀 해놨는데 아마 2월 21일일 것 같아요. 왜냐면 리포트 그 실적이 발표가 되고 보통은 저기를 내니까. 그래서 아웃퍼폼이 하나 있고요. 언더웨이트에서 언더웨이트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중 축소입니다. 비중 축소. 그 다음에 이 내추럴이랑 퍼퍼 이거는 이제 중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이 24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22일 기준이 34.68이었습니다. 그러면 2월 22일은 이 컨센서스 위로가 있든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목표 등급을 이렇게 좀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박스입니다. 박스고 2월 달이었으면 여기면은 뭐 한 목표 주가 했던 컨센서스 부근이라는 거죠. 컨센서스 부근. 그런데 2022년 실적보다 2023년 실적이 더 좋았고요. 다시 한번 그걸 좀 보여드리자면 순이익이 2배가 좋아졌습니다. 거의 135%가 좋아졌으니까 EPS도 거의 더블 이상이 나는 거죠. 140%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2022년 대비해서 원래는 더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주가가 안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40까지 가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아까 전에도 얘기를 한 게 인기를 얻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게 타이틀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0까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 아마 40 올라가면 목표 주가 변경될 겁니다. 목표 주가 변경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저점끼리 쭉 연결을 하게 되면서 33, 33.2, 12 뭐 이 정도에서 상승 추세가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2일 날이 나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다우와 S&P는 떨어졌거든요. 그 신기한 게 소비재 쪽이 다 떨어졌어요. 뭐 물론 그 중에서도 올라간 종목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마 소비재 쪽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이 치즈케이크 팩토리도 역시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줄을 이렇게 그어놓은 33.7 33.7 유용 될 겁니다. 33.67
뭐 요 정도. 이 정도에서 매수해서 33, 이 상승하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그리고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러프하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26.5에서 41 사이 박스고요. 좁게 보면은 28.5에서 38 사이의 박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생각을 하시고 말씀드렸던 33.67에서 매수해서 손절가 33 잡고 트레이딩 하다가 올라오게 되면 37.45 정도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랠리 시작될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중기, 장기 64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실적 바탕으로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즈케이크 팩토리엔 4개의 더 인기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뭐 작은 종목들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어, 뭐 이것저것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나름대로 좀 했고 뭐 몇 개의 번역을 좀 돌리긴 했는데 뭐 그 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역이라든가 오타 있을 수 있고요.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머니웨이 프리웨이, 머니 프리웨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마 네이버에 제 글이 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모웨이라고 검색을 해도 제 블로그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늘 1차적으로 치즈케이크 팩토리에 대한 종목 분석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